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내드린 이거는 제가 현재 마약 남용 상담학 강의를 위한 교재를 제가 지금 집필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제일 첫 부분을 이제 제가 오늘 강의를 위해서 복사를 해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렸습니다. 마약 남용 상담학이라는 것이 정식으로 이제 어떤 학문인가, 어떤 분야인가, 이렇게 이제 우리가 세계적으로 미국에서 이제 이걸 학문으로서 현재 체계가 확립이 되어 있는 그런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마약 남용 상담학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 과연 단순한 중독 치료나 교정 개입을 넘어 인간의 삶과 정신, 신경학적 변화를 다루는 학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재는 마약 및 약물 남용의 실태, 중독 심리, 상담학 이론, 가정, 학교, 지역사회의 예방 전략, 법집행기관의 대응 체계,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중요한 이야기했습니다. 기독교 상담에 이르는 그 폭넓은 영역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이 본교재는 미국 DEA, HSI, CBP 요 3대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거. 그 다음에 UN 산하에 INCB라고 있습니다. 이 공식 교육 매뉴얼과 연구 자료를 기반으로 설계되어 현장성과 학술성을 동시에 갖춘 그런 특징으로 이 교재가 지금 현재 집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글을 우선 앞세우고, 두 번째는 영어로서 번역이 돼서 이 교재를 전 세계적으로 전 세계 언어로 다 표시는 할 수 없고, 그리고 영어로 한글과 영어로, 한국어와 영어로 표시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약 문제의 그 생물 심리 사회적 모델을 또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건 BPS 모델을 했어요. 설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마약 원합량의 원인을 설명할 때 가장 널리 사용되는 이론들은 생물 심리 사회적 모델, 바이오피지스 소셜 모델이라고 했어요. 이렇게 용어 자체도 이제 특정되어 있습니다. 같이 생물학적 요인에는 유전적 취약성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마약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제 유전적 취약성을 가지고 있고요. 신경 전달 물질의 조절, 이상, 초기 약물 경험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심리적 요인에는 스트레스,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스트레스, 트라우마라고 이제 표시되는 그런 부분에서 낮은 자기 효능감, 충동성이 이제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거 상당히 이제 어려운 그 용어인데요. 이 용어에 대해서는 이제 뒷부분에 가서 그 단위별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회적 요인은 가족 규제의 변화, 동료, 압력, 온라인 약물 접촉, 우리 이제 현대사회에서 그 가장 그 문제가 되는 것이 온라인으로 약물을 사전에 여기 대한 걸 접촉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는 물론 그 구입을 하는데 경제적
불안등이 이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상담학에서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이 생물학적으로 이제 중독이 강한 경우에는 약물 치료와 병행해야 되고요. 또 심리적 요인이 강한 경우에는 우리 인지행동 치료라고 해서 CBT 요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동기 강화 상담 MI 요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그 핵심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분에서 우리 사회적 요인이 가장 큰 경우 가족 상담, 학교 기반 개입, 그 다음에 지역사회의 자원 연계가 필수적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학문으로서 우리가 이 틀을 잡기 시작하는 부분입니다. 첫째 이제 우리 현실에서 미국의 국제 마약 수사기관이 있습니다. DEA, HSI, CBP, INCB 이와 네 군데의 미국의 단속국이 있는데 연방 차원에서 마약 제조, 유통, 밀수 조직을 추적하고 해체하는 데 특화된 기관입니다. 그러면 이 외에 한 개 기관이 있으면 되는데 이 네 개 기관이 있느냐? 하는 일은 비슷해요. 특화된 부분도 있습니다만 여기는 또 미국에서는 전통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기관에서도 정보기관도 미국에는 우리 한국에는 지금 현재 우리가 이제 국가정보 있고 있지만 미국에서는 CIA를 비롯해가지고 뭐 열 몇 개의 그 정보기관이 비슷한 정보기관이 있습니다. 그 하는 일이 서로 비슷하고 또 경쟁적으로 그 업무를 하도록 만들어 놓은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와 같이 시스템이 비슷한 시스템을 가진 그런 정보기관이 여러 정보기관이 있듯이 이 마약에서도 마약 수사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네 개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미국의 특히 그 DEA에서 마약 단속국은 연방 차원에서 마약 제조, 유통, 밀수 조직을 추적하고 해체하는데 특화된 기관입니다. 이 조직이라는 건 마약 조직이라는 것은 유통 조직이라는 것은 수시로 생겼다가 이암 집산되는 그 부분이지만은 이런 조직을 추적해서 해체하는 데 특화된 기관이기 때문에 이런 조직들이 마약 유통 조직들이 바로바로 적발되었을 때는 이 추적해서 이제 해체하는 그런 데 특화된 기관입니다. 그 다음 HSI는 미국 국토안보부 소속의 수사기관이죠. 이것도 역시 국제적 마약 공급망, 자금 세탁, 사이버 기관 유통을 추적해서 감시하는 그런 기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CBP가 있습니다. 국경과 항만에서의 물리적 차단을 담당하는 겁니다. 실제로 이 세관에서 하는 일을 밀무역을 하는 이 마약 관계에서 물리적으로 차단하고 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INCB는 특히 이제 유엔 산하의 국제 감시 기구로 각국의 약물 규제 준수를 감독하고 국제 협력을 조정합니다. 이 INCB 기관은 우리 한국과도 연계가 되어 있는 그런 국제 감시 기구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신종 마약과 합성 약물의 시대적 변화에 따라서 최근에 10년 사이 전 세계적으로 등장한 가장 큰 변화는 합성 마약입니다.
우리가 아편 전쟁까지만 하더라도 아편, 그러니까 실제로 그 우리 식물에서 자연에서 이제 지출한 그런 마약에 쓴다면 지금은 아시다시피 이 합성 마약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에서 지금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을 했을 그날에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이 펜타닐에 의한 미국의 그 피해가 지금 엄청나기 때문에 특히 인명피해로서 1년에 펜타닐, 순수한 펜타닐이라는 합성마약 때문에 인명피해만 하더라도 사망하는 사람이 8만 명이나 됩니다. 물론 그 8만 명은 그날 그 해에 사망하는 사람의 그 펜타닐 때문에 인원이지만은 그 누적되어 있는 인원이죠. 계속 8만 명 이상의 그 펜타닐로 사망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쪽에 사망하는 인원은 평균 8만 명이지 또 이제 횟수에 따라서 늘고 있는데요. 점점 증가 추세에 있다. 이렇게 그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그 데이터의 그 사용 근거는 이게 그 펜타닐을 압수하고 있는 그 물량에 대해서 지역과 그에 대해서 지금 미국의 통계가 나와 있는데요. 이 펜타닐 같은 경우는 4개 종류가 있다 이겁니다. 펜타닐은. 그 우리가 일반 화학식은 똑같은데 구조식으로 보면은 이게 다릅니다. 그래서 어느 팔에 펑셔널 그룹에 이게 묶여 있는가를 봐서 이거 어떤 목적으로 해서 같은 펜타닐이지만은 어느 부분에 그걸 보고 어느 부분에 이걸 효과를 보기 위해서 개발됐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이걸 개발할 때 우리가 언어로 사용하는 보통 교수나 총장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중세로 보면은 연금술사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각광을 받고 있는데 이 펜타닐이라는 것은 미국 시중에서 유통되는 걸 그것을 이제 입수를 합니다. 해서 그 분석가들이 그것을 분석을 해서 봤을 때 펜타닐은 4종류가 지금 유통이 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펑셔널 그룹마다 그걸 구조식을 달리 해놓은 거는 그만한 그 목적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시피 이 신종 마약이라는 것은 합성 마약은 기존 식물 기반 마약보다 제조 비용이 훨씬 낮고 소규모 연구소에서 대량 생산이 가능한 특징이 있습니다. 특히 이 펜타닐은 헤로인보다 50배, 모르핀보다 100배의 강력한 극소량만으로도 치명적인 물질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1회 복용하고도 완전 중독이 되는 그런 합성 마약입니다. 지금 현재 개발되어서 음성적으로 유통되는 이 합성 마약 중에서 가장 강력하다 하는 것이 펜타닐입니다. 펜타닐도 화학식으로 보면은 한 개로 표시가 되지만 구조식으로 보면은 4종류의 다른 그 펜타닐이 있습니다. 이런 합성 약물의 그 특징 때문에 DEA,
HSI, CBP 같은 미국의 단속기관이 이 제조, 유통, 온라인 마케팅 추적에 엄청난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1년에 이 마약 단속과 관계되는 공무원들이 급여라든가 이 시스템을 유지를 하는데 드는 비용이 우리 하나로 13조 원입니다. 연간 쓰고 있는 돈이 그렇답니다. 이 청소년들이 SNS를 통해서 쉽게 접근하고 살 수 있는 아주 싼 가격에 유통이 되는 그런 약물입니다. 미국도 그렇습니다만 한국도 그렇습니다만 이러한 약물들이 다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유사하게 매년 구조적으로 변형을 시켜서 유통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 단속부에서는 그것을 다 찾아냅니다. 찾아내서 아주 유사하게 이렇게 유통이 되더라도 그것을 분석을 하고 해서 추적하고 그래서 유통 구조 이런 것을 온라인 마켓 추정에 해서 이런 조직들을 축출시키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2기가 출범할 때 이 펜타닐 유통에 대해서 비상사태를 선포한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이 펜타닐 위기의 이 국제적 특징은 연간 8만 명의 사람들의 목숨이 사라지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과거에는 이 복용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처벌을 했습니다만 지금은 그런 분들이 복용하고 해서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사람들 치료 쪽으로 많이 지금 나가고 있고요. 여러분 그 지상에서도 신문 지상이나 화면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만은 그 마약을 복용하고 비틀거리는 사람이 옆에 경찰관이 서 있습니다. 과거 같으면 체포를 해서 재판다고 하지만은 지금은 치료 위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 합성 마약이 펜타닐이라는 것이 어마어마한 그런 그 폐해를 입히고 있고요. 중국의 화학 제품으로서 이 펜타닐의 원료 전구체를 미국에 공급하는 양의 90%를 공급하고 있다 합니다. 그걸 펜타닐 전구체라고 그러는데 이 한자로 앞전자를 씁니다. 그리고 전구체는 구자는 어떤 구자를 쓰냐면 말마변의 구자입니다. 그렇게 쓰는데 중국에서는 전체라고 한자로 이제 표시를 하고요. 한국이나 일본에서는 그걸 전구체라고 같이 사용합니다. 이 전구체라는 어떤 거냐 하면은 중국에서 남미로 공급하고 있는 이 전구체는 이 마약으로 펜타닐로 가는 바로 앞 물질인데요. 이 가는 화학적으로 모든 게 결정이 되어 있는 상태. 마지막 한 공정만 거치면은 펜타닐이라는 마약으로 되는 거죠. 그걸 중국에서 그 전구체를 90% 미국에서 유통되는 게 90%를 남미에 공급을 해서 남미에서 그걸 이제 제조 공정을 거쳐서 신출 규모란 방법으로 멕시코 국경이나 플로리다 국경으로 들어간답니다. 트럼프 이기 행정부가 특히 비상사태를 선포할 때 캐나다를 통해서 들어가는
그 마약도 엄청나다는 걸 언급했습니다. 지금은 남미에서 제조를 해서 캐나다를 거쳐서 미국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우편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 구입하는 걸 있겠죠. 한국에서도 얼마 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게 우편물을 통해서 해외에서 직구되는, 직접 구매해서 들어오는 게 많다. 그걸 갖다가 적발했는데 우리 이제 그것을 인지견이나 이용해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한계가 있지 않느냐. AI를 활용해서 그 포장 속에 들어있는 그걸 찾아내도록 하십시다 하는 그런 그 장면을 이 보도에 봤는데, 그렇게 지금 우리의 그 인지견, 특화된 인지견으로도 그것을 다 발견할 수 있다. 그리고 AI로 이런 걸 발견했는데 찾아내는 그 시스템을 마련합시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심각한 거고, 우리 육안으로, 그런 냄새로 이렇게 이제 찾아낸다는 것은 다 100% 찾을 수 없다. 그러니까 이렇게 정교하게 유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우리가 앞으로 어떤 방법을 위해서 해야 될 것이냐, 적발하려고 해야 될 것이냐는 지금 숙제로 남아있죠. 이미 AI 시대로 접어드는 시점에도 그렇게 AI로만으로도 우리가 다 찾아낼 수 없는 그 유통의 특화된 그 유통이 있다. 여섯 번째로 이제 상담학 관점에서 보는 마약 중독과의 중독의 뇌과학은 도파민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그 이론이 정립되어 있고 이와 같이 해서 우리가 치료를 하고 있는데 이건 다는 아닙니다. 일단 한번 1회에 복용해서 할 때 하더라도 이 펜타닐은 중독이 된다고, 무조건 중독이 100% 됩니다. 됐을 때 그러면 어떤 그 호기심이나 유혹에 의해서 1회에 복용해서도 나중에는 영원한 중독자가 된다는 얘기죠.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인간의 힘으로서는 이 신경뇌과학자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만 인간의 의지로서는 이것을 중독을 풀 수 없다. 그럼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하면 그럼 이것을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성령에 의하지 않고는 해결할 수 없다고 지금 결론 내리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제가 또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강의 시간이 다 되기 때문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걸 해결해야 될 것이냐? 인간의 힘으로는 되지 않는다. 하나님 성령에 의해서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지금도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걸 예를 들어서 다음 시간에는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